반갑습니다. PSLab의 송은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의 제4강입니다. Define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Define을 왜 필요로 할까요? 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efine 작성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방법론의 선정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 DMAIC의 Define을 논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방법론 선정을 위해서는 과제를 부여받은 그 이전의 시점을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부여받고 Define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합한 방법론의 선정이 좀 가능해집니다. 자, 방법론 선정에 대해서는요, 본 방법론 전체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문제 해결 방법론 과정 전체 소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지력 발휘입니다. 자, 방법론이 우리가 D맥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40개 세부 로드맵을 머릿속에 펼쳐놓고 본 Define에서 논한 내용에 적합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 세부 로드맵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선택된 세부 로드맵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이런 활동으로 연계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지력은 제 3강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3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론 선정과 예지력 발휘를 우리가 할 목적으로 Define을 작성을 하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될 겁니다. 또 방법론 선정과 예지력 발휘에 필요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그것은 이제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문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부분을 리뷰를 좀 많이 해보면요, 중복된 내용이 또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둘 간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매끈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들이 자주 관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Define을 작성하기 전에요, 선행돼야 될 학습이 바로 그 Define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구조를 좀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Define 단계를 이루는 세부 로드맵은 이와 같이 9개가 있죠. 지금 9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전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고 그랬죠. 횡적 전개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식으로 좀 구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은 대외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바깥 세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삼시의 도구로서 툴을 갖고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전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또 자사, 고객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문제 기술은 이제 우리의 문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 뭐가 생깁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목표는 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갭만큼의 재무성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효과 기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성과는 이만큼 이루고 지표는 이만큼 좋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극복되고 이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다. 이런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타고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용 전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제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 배경 기술부터 효과 기술까지 요 스토리 라인을 타고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과제 정의에 해당되고요. 특히 조금 더 분해를 해 들어가면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문제 기술,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표,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표 달성에 따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문제 기술은 목표 기술과 효과 기술, 요 두 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범위 기술부터 그 이후의 활동들은 관리입니다. 과제 관리. 어떻게 과제를 이제 이렇게 나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앞서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건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범위 설정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팀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얘기들은 바로 그 과제 기술서라고 하는 한 장의 용지에 압축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직전에 보여드렸던 한 장짜리 그 Define의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Define은 이 한 장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유형의 문제 해결 과제들은 한 장으로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3C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경쟁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즉 과제 수행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그 배경, 과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기술하는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고객들이 이런 어떤 추세를 갖고 있어요. 또 고객들이 이런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성향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도 그럼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느껴진다 그러면 과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그 배경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것을 낮추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가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이러이러한 고객 관점, 경쟁사 관점, 자사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표현해내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당위적인 느낌을 좀 받는다 그러면 배경 기술을 잘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시각화입니다. 내용을 보통 이제 분기나 월별로 그래프로 우리가 그리면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감소한다 그러면 그걸 높여야 되는 이런 또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설명하는 정확한 어떤 표현들, 육하 원칙으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과제를 왜 선정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기술적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내부의 속사정을 표현하면 그것이 문제 기술이 되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쫓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는 데미지, 피해 요소가 뭐냐, 이걸 표현하면 그것도 문제 기술이 돼요. 그래서 문제 기술 그러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술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이제 쫓아가야 되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 기술이 아니고 기회 기술로 우리가 그걸 쫓아감으로 인해서 또는 먼저 우리가 앞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그 베네핏,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술하면 기회 기술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 기술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차트 또는 그래프로 시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육하 원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문제 기술을 논할 때는요, 항상 먼저 이 시각화되는 도구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기술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나 또는 연결을 좀 끊어주는 이런 형태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법이라는 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이라는 거,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으로 구성을 시키면 세부 로드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 목표가 달성되죠.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고요, 명확하게. 그래서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시점까지 이렇게 논의하게 되면 그것이 목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지표가 얼마만큼인데 언제까지 얼마만큼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값들과 시점을 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 기술에 해당되고요. 그 갭만큼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면 재무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효과를 논하는 것이 재무 효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과제의 정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과제 관리는 이제 프로세스 범위,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건드릴 거냐라고 하는 프로세스 범위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유형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 범위라고 하는 건 이 프로세서 안에서 흘러다니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모델이나 특정 모델이나 어떤 특정 사안, 내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특정 대상,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유형적 범위고요. 또 기술적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R&D 쪽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세대 기술을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간적 범위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위 기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좀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공간적 또는 프로세스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같이 과제를 수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범위 기술 다음에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팀원들과 함께 수행돼야 될 그런 일정들이 결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일정은요, 전략적으로 좀 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 한 달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D나 M 단계는 MSA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불필요하다 그러면 좀 빠른 기간 내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애널라이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널라이즈의 분석적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임프로브는 수월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짧아져요. 그런데 애널라이즈가 길면 길수록 임프로브는 좀 짧아지는, 또 애널라이즈가 길어지면 짧아지고 짧아지면 이제 길어지는 이런 형국을 좀 취하는 것이 애널라이즈와 임프로브의 관계입니다. 컨트롤은 무작정 이거 한 달 이상입니다. 이건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모니터링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은 무작정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중에 컨트롤 한 달 잡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좀 안배하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과정에 추가되는 그런 자료들은 뭐 장표를 뭐 추가할 필요 없이요. 핵심적인 용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게 개체 삽입을 시키는 이런 어떤 장표 작성법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파인의 어떤 작성법, 그 다음에 디파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조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 5강에서는 매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